연등회요 백령화상, 저희 마조 제자입니다. 백령화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백령화상이 방거사에게 물었다. 말할 수 있어도 말할 수 없어도 둘 모두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신은 말해보시오. 무엇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거사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보고 있자 화상이 말했다. 기특하게도 이러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거사가 말했다. 스님은 사람을 잘못 인정하지 마십시오. 화상이 말했다.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사는 작별을 구하고 가버렸다. 말할 수 있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말할 수 없어도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 있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걸 가리키는 거. 왜냐면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여기서 하는 것이고,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할 때도 여기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이거가 분명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나타내느냐는 건 두 문제고, 부차적인 문제고, 이제 그러니까 말할 때도 이 자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말 안 할 때도 여전히 이 자리, 이 일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치면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이 누워 있는 거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도 몸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그 몸이고,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몸이지, 그 몸을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그게 똑같아요, 이거. 이건데, 이 일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다 하는 거지, 이걸 벗어날 수는 없죠.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해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말을 안 해도 여기서 못 벗어난다. 당신은 말해보시오. 무엇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냐? 이제 이게 뭐냐? 이제 그러니까 방거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눈도 깜빡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이건데, 그래도 질문을 했으니까 눈이라도 깜빡깜빡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이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하여튼 다 우리가 있어요.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거야. 이제 더 쉽게 말하면은 모든 일이 그냥 이 한 개 일이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이거.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이게.
모든 게 다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이거다 하는 거는 그 뭐 억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 자체는 여기에는 모든 거다라는 말도 붙을 수가 없고 이거다라는 말도 붙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런 말 자체가 여기서는 이거 뭐 분별 자체가 여기는 없는데, 분별하기 이전인데 말하자면 이거는 분별하기 이전이고 말하기 이전인데 모든 것이 이거다 이런 말이 여기는 사실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뭐 억지로 이제 이거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그게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방편. 억지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항상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화상이 말하기를 이제 기특하게도 이러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이제 기특하다 이 말이 이제 그 한자인데 그게 이제 특별하다, 기이하다 이런 뜻도 있고 뭐 아주 흡족하다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특갱무여차야라 말고 직역을 하면 아주 기특하지만 이렇게 기특하게도 가요. 기특하지만 또는 매우 흡족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분열해야 좀 더 맞겠네요. 기특하지만, 그러니까 매우 흡족하지만, 매우 그가 인정은 된다 이 말이죠. 매우 흡족하지만 당신이 눈만 깜빡깜빡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 인정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여차하니까. 그러니까 요래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되겠네. 매우 흡족하지만 기특하다는 것은 이제 기하고 특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매우 흡족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또 뭐 홀로 우뚝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건 여긴 좀 안 맞은 것 같고, 매우 흡족하다. 그래 당신을 보니까 잘 알고 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다음에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눈을 깜빡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법입니까? 근데 눈만 깜빡깜빡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바로 법이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그건 생각이죠. 그건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흡족하다. 눈을 깜빡깜빡한 걸로 봐서는 이제 이거를 알고 이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룡화상이 구지선사를 찾아와서 너가 뭡니까 하고 이제 구지선사가 물으니까 천룡화상이 손가락을 딱 세웠거든. 그러니까 구지선사는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평생을 누가 물으면 손가락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나는 천룡화상한테서 이걸 하나, 이 손가락 하나, 이걸 하나 얻어가지고 평생을 써먹고도
다 뭐 써먹었다 하고 뭐 죽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손가락을 세우는 게 바로 또 전룡의 도고 구지의 살림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예. 손가락을 채웠다는 이 모습을 가지고 돈이 법인이 그렇게 이제 헤아리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매우 흡족하긴 하나 그러한 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달마한테 이견왕이 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눈으로 보는 데 있고, 뭐 입으로 말하는 데 있고, 뭐 손으로 잡는 데 있고, 발로 걷는 데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도로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 그건 이제 그냥 지 생각이죠. 그래 되면 이거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하여튼 깨달아서 하면 통달이 돼서 통해가지고 먼저 이게 뚝 드러나면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늘 드러나 있는 거고, 늘 이 도가 하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생각을 가지고 이게 도로구나, 이런 상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거는 아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통하는 거는 뭐 통행이 되고 체험을 해서 통해서 이 도가 늘 이렇게 명백해야 되지만은 도는 이런 것이다,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러고 싶어하고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려서 내가 도가 뭔지 나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해. 이게 뭐가 우리 분별을 망상하는 이 중생심이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쏘가버리면은 바로 망상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도에 통해서 그냥 생각 없이, 분별하는 거 없이 그냥 이제 그러니까 도를 보는 눈은 따로 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도를 보는 건 아니다 말이야. 분별심이 도를 보는 건 아니에요. 도에 통하는 마음이 따로 있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눈이 따로 있다고 할 수 있죠. 도에 통하는 눈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를 보는 눈이 이제 한번 열려서 이게 밝아지는 거죠. 그럼 생각을 보는 눈이 따로 있고 도를 보는 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보는 눈을 가지고 도를 보면은 그거는 맞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보는 눈은 그냥 분별심이고, 도를 보는 눈은 분별을 벗어난 중도의 눈이, 뭐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다른데 생각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도를 본다. 그럼 도가 좀 생각이 돼버리니까 다 망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참 위험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항상 이놈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럼 결국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 도라는 게 뭐냐? 어떤 결론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이게 생각이라는 놈이 자꾸. 그러니까 그 유혹이 상당히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게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제 정확하게 공부가 되면은,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되면은 이제 그때 되면 그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이제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게 돼. 이제 그런 어떤 욕구를 못 느낀다고. 왜냐? 도를 보는 눈이 이제는 항상 이렇게 밝아져 있기 때문에 굳이 생각을 가지고 뭐가 도가
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조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도가 뭐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에 대한 어떤 욕구도 안 생기고 그냥 도라는 건 당연히 그냥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고 이 도를 보는 눈은 이렇게 항상 열려 있고 이제 이 사실이 자기한테 이제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도는 이런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사가 말했다. 스님은 사람을 잘못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인정한 거 앞에 매우 흡족하다 하는 그 말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뭐 흡족하긴 하지만 그와 같은 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앞뒤가 좀 이렇게 얘기를 뭐 틀리게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인정하는 말은 듣기가 싫다는 겁니다. 스님은 사람을 잘못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보고 누가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없는데 깨달았다는 그런 어떤 이름표를 딱 붙이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 나한테는 아무 이름표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뭘 인정을 하고 이런 얘기는 우리 선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뭔가를 이렇게 딱 그 라벨을 딱 붙이는 거거든. 당신은 어떻다, 뭐 이거는 어떻다.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그게. 그래 어떤 뭐를 이렇게 딱 긍정을 해버리면은 그게 망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스님은 사람을 잘못 인정하지 마라. 내가 뭐 흡족하냐? 나는 그런 생각 없다. 그런 뭐 흡족한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분별을 벗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신은 어떻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자꾸 하니까 그것도 그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이러니까 그 망상이지. 그거는 듣기 싫죠. 그런 말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인정해 주는 말은 이게 하질 않습니다. 긍정을 하고 인정하면은 그게 이제 상을 딱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뭐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도 깨달았지요 하고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거 못 깨달은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게 전혀 그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체험했다고 와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체험 못해서는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지.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깨달았니 뭐니 그런 소리가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별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스님은 사람을 잘못 인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떻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이 말했다.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스님은 나를 흡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누구냐 이런 말이죠. 어떤 그런 어떻다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그건 또 누구냐? 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지 않는 그것은 또 누구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건 또 뭐 누구냐 이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사람을 잘못 인정하지 말아야 하니까. 그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이제 이게 뭐 따지는 겁니다. 그냥 따져보는 거지 한번. 이제 자꾸 이제 밀어붙여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방거사가 뭐 이제 이런 얘기에 뭐 왈가왈부 그렇게 그 정도 얘기했으면 서로 이제 얘기 다 한 건데 또 자꾸 따지니까 거사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버렸다. 더 이상 말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또 인정할 게 없고 분별할 게 없다고 말을 했으면 됐지. 또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 사람은 누구냐? 또 그렇게 얘기를 자꾸 그렇게 따져가지고 될 게 뭐냐? 이미 얘기 다 끝났는데 하고 이제 그 사는 작별을 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까버렸다. 하여튼 이 여기에 통한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당연히 나는 어떻다 이런 생각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옛날 선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 앞에 중국 사람이 나타나면 중국 사람이 나타나는 줄 알고 외국인이 나타나면 외국인이 나타나는 줄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그 선사들이 흔히 하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볼 뿐이지 내가 누구다 이런 생각은 없다 이겁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또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노란색이 있으면 노란색이 있는 줄 알고 파란색이 있으면 파란색이 있는 줄 안다. 또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비추어져서 그대로 비출 뿐이지 자기라고 하는 건 없다. 나라고 하는 얘기는 뭐 나는 누구다, 나는 무슨 색깔이다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건데 세상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비추지만 자기한테는 아무 모습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생각하고 뭐 하는 건 그대로 다 있는데 근데 나는 누구다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푸른색이 있으면 푸른색이 나타나고 뭐 붉은색이 있으면 붉은색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중국 사람이 있으면 중국 사람이 나타나고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이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기 나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이다 하기도 하고 뭐 아상이 없다, 뭐 하여튼 뭐 나다, 내 거다 할 게 없다, 뭐 이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떻다 이런 생각은 막 일절 나타나질 않고 이제 밖에 세상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이제 반응을 하죠.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참 이런 말도 사실은 필요도 없어.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제대로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백년화상 세 번째 이야기. 백년화상이 하루는 방거사를 꽉 붙잡고서 말했다. 요즘 사람의 말이든 옛날 사람의 말이든 거사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거사가 화상을 손바닥으로 한번 때리자 화상이 말했다. 말하지는 못합니까? 거사가 말했다. 말하면은 반드시 허물이 있습니다. 화상이 말했다. 내가 한 대 맞은 걸 갚아야겠습니다. 거사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이 일단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화상은 소매를 떨치고 곧장 가버렸다. 백령화상하고 방거사가 친했던가 봐요. 이렇게 자주 만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봐서는. 백령화상이 하루는 방거사를 꽉 붙잡고 뭐 소매를 붙잡든지 뭐 어디 하여튼 뭐 되게 뭐 팔을 붙잡든지 그렇게 하겠죠. 꽉 붙잡고 이제 말했어요. 요즘 사람의 말이든 옛날 사람의 말이든 그 거사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말을 묻는 건 아니죠. 이 법을, 이 선을, 이 도를 갖다가 어떻게 말하냐. 옛날 사람도 도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요즘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말이죠. 요즘 사람이 말하는 그런 식이든 옛날 사람이 말하는 그런 식이든 사람들이 많이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거사 당신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백령화상이 하여튼 방거사를 만나면 이렇게 장난을 잘 쳤던가 봅니다. 뭐 방거사를 몰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방거사를 잘 아니까 이제 재미삼아 장난삼아 이제 이렇게 한 거겠죠. 거사가 화상을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뭐 이게 이제 이걸 뭐 자기 나름으로 그냥 보여준 거죠. 거사가 화상을 손바닥으로 한번 때리자 화상이 말했다. 말은 못합니까? 그거 왜 때리고 마냐? 말을 해보란 말이야. 말은 못해. 거사가 말했다. 말하면은 반드시 허물이 있습니다. 이거 말로서 뭐가 어떻다 이러면은 그건 뭐 맞지 않다. 이제 물론 이제 뭐 똥막대기다 하든지 뭐 잣나무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아닌 말이죠. 말을 하는 것 같은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괜찮아요. 부처가 뭐냐 했는데 뭐 똥막대기다, 도가 뭐냐 했는데 잣나무다 하면 이건 뭐 그게 이제 그래도 이제 허물이 있긴 해. 왜냐하면 똥막대기가 부처인가 뭐 잣나무가 도인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허물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런 똥막대기가 뭐 부처고 무슨 뭐 잣나무가 돌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착각할 수 있으니까 허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스님인데, 옛날에 한 만나본 스님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럴듯하게 가깝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공부의 목표는 이거를 최대한 가깝게 여법하게 말하는 그것이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안목이고 그게 이제 자기 공부에 이제 공부하는 그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걸 분리문자로 했겠습니까? 분리문자란 말은 말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똑같으면 문자를 세우지 않는데 말인데 문자로서 말할 수 있는데도 말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말을 해서 허물을 짓지 않는다 그 말이지. 말할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선을 그죠? 분리문자라 그러고 또 경전에서도 이걸 얘기할 때 불가사의라 그러죠. 불가사의. 불가사의 또 미묘법이라 미묘. 미묘하다는 것은 그거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문자로서 말할 수도 있지만 문자로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자를 안 세운다 이런 뜻은 아니라 문자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문자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게 좀 허물이 되기 때문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그런 거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하기 그래서 이제 말하기 이전의 일이다 이거는. 말을 어떻게 하든 그 말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관한 말을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 방편이라니까, 방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쪽으로 좀 끌어들이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방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손가락에 머물러 있으면 달을 못 보는 거고 손가락에 가리킨 대로 손가락을 버리고 달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란 거는 이제 그 자체로서는 손가락하고 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달을 물었을 때 일시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달을 가리킨 것이지 본질적으로 손가락과 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말이라는 것은 그냥 이쪽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손가락 같은 그런 수단이 불과한 것이지 말과 이거는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스님 아주 큰 사찰에 있는 제법 유명한 스님인데 만나가지고 대화를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2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리고 당신 같으면은 뭐 돌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길래 그때 여름이라서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선풍기 바람이 시원합니다 이랬거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해가 안 돼. 뭐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도 지금 이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지만 요만큼 얘기를 할 수 있고 어쩌면 자기 공부가 더 되면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걸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거를. 어차피 여기에 대한 말은 다 방편이지.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면은 반드시 허물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구적 착이라. 입을 열면은 즉시 어긋난다. 개구적 착이라 그러죠. 입을 열면은 즉시 어긋나 버린다.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말 아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동산이 무리로 간다. 뭐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뭐 수미산이다. 이런 거는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걸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화두라고 그러잖아요. 말 아닌 말이 화두인 겁니다.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라면 우리가 듣고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화두를 들으면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깨달아야 되면 그게 이제 화두의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해가 된다 하면 그건 화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말이지. 그거는 화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깨달아야 돼. 자기 본래 면목에 통해야 돼. 그게 이제 그게 화두죠. 그게.
그러니까 화두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말 아닌 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문자란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반드시 허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상이 말했다. 나도 한 대 갚아야겠습니다. 아까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한 대 갚아야 하겠다. 당신을 내가 한 대 때려서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말 안 하고 나도 한 대 때려가지고 이제 내 살림살이를 보여주겠다. 이제 장난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방거사가 그 화상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했다. 일단 한번 손을 떼어 보십시오. 그럼 한번 때려봐 이 말입니다. 한번 때려보시오. 그럼 뭐냐면 한번 때려봐. 내가 맞고 가만히 있는지.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손을 떼어봐. 그러면 떼어보십시오. 이에 화상은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가만히 맞고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때려봤자 이익될 게 없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만둔 겁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서로 너무 잘 알고 하니까 이제 이 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뭘 가지고 저러나 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으로 알려고 하죠. 뭘 가지고 저러지 하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그래 이거 가지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처음에 턱 오면은 뭘 가지고 저러지 하는 그 의문이 막 없어져 버려요. 왜? 이것도 이제 실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어떤 궁금함이라는 건 사라져 버리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저러지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답을 얻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이 살림살이가 이렇게 드러나서 드러나 버리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이거는. 늘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은 이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이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돼 봐야 됩니다. 그 전에는 생각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가지고 저러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 생각이 환상을 일으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막 그런 사람도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으로 자기가 어떤 알아놓고는 그걸 생각이 아니고 자기는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어떤 욕구는 강한데 너무 생각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도 너무 이제 그렇게 찔기게 매여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한테 좀 더 엄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생각에 쏟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스스로의 그 마음에서 생각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기가 전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일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그렇게 깝깝해하고 답답해하고 했던 일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살았다. 이제
에, 옛날하고는 달라졌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 그 확실한 그런 어떤 해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생각을 가지고 궁리를 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란 이 의식이란 놈이 어떤 그런 그 가짜 경계랄까 그런 걸 막 만들어내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보면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망상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망상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어떤 오판할 수 있는 가짜 경계를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의식이라는 놈이.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분명히 그거는 망상인데 본인은 이건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나 진짜 깨달았어요 이런 식이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지 듣질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조 화상 가운데 54번째 몽개 화상입니다. 마조의 제자 가운데 54번째 몽개 화상.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몽개 화상이 어떤 성녀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옵니까? 그 성녀가 말했다. 정주에서 옵니다. 화상이 말했다. 정주에는 요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는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고만 들었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화상이 말했다. 여기에도 다만 보잘것없는 음식밖에 달리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그가 말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스님의 자비를 바랍니다. 화상이 말했다. 다행히 당신은 알지를 못하는군요. 만약 당신이 안다면은 나는 곧 당신에게 절반의 도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수자가 도리어 물었다. 아까 뭐 때문에 그에게 절반의 도리를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화상이 말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서 다행이다. 내가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구나. 수자가 말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상이 말했다. 너는 도리어 앞을 잊고 뒤를 잃었는데 나는 다시 뒤를 잊고 앞을 잃었다. 수자가 떠날 때 화상이 뒤에서 불러 말했다. 꼭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것 같구나. 요즘 스님들은 단지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고만 말할 뿐 불법을 일삼지는 전혀 않는다. 우연히 연이어 말한다면 그대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몽개화상이 이제 어떤 성녀에게 물었다. 이제 찾아온 어떤 성녀가 찾아왔겠죠. 찾아오니까 이제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물었어요.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그 성녀가 말했다. 정주에서 옵니다. 이 정주라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어떤 도시 이름이죠. 주라는 것은 제법 큰 도시죠. 주라고 하는 그 마을 현이 있고 주현 뭐 이렇게 현에는 현령이라고 하는 이게 현 같으면은 요즘 그렇지만 군 정도 되고 주는 아마 도 정도 될 거예요. 도보다는 조금 작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법 큰 도시예요. 그래서 주지사라 그러죠. 주는 그때도 뭐
지사라고 했나? 지사가 아니라 도는 이제 관찰사라고 했고 도보다는 작은가 봐요. 주가. 하여튼 도는 좀 더 큰 단위고 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이 있고 현은 현령이라 우리 골로님이라는 사람들 현령들이고 주에 목사가 있었나? 주에 목사가 있었죠. 하여튼 동네 이름이에요. 정주에서 옵니다. 도시 이름이죠. 도시 정주라고 하는 도시. 화상이 말했다. 정주에는 요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정주랑 쓴 도시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제 정주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기보다는 정주에 있는 어떤 절이죠. 절. 정주라는 그 도시에 어떤 큰 절이 있었겠죠. 중국은 뭐 당연히 불교 전통이기 때문에 어디를 갔든지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에는 요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세속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법담입니다. 서문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고 들었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는 건 그냥 세속적인 얘기죠. 세속에서 우리가 늘 이제 듣는 얘기들이죠. 세속에서 듣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고 뭔가 특별하고 기특한 일은 없었다. 뭐 특별하고 기특한 일은 뭐겠습니까? 법이라는 건 따로 없더라 이 말이죠. 이걸 봐서 이 스님은 법을 아는 사람이죠. 아직 법을 모를 때는 법이 따로 있다고 여기지 다들. 그래서 법을 이제 공부를 하고 법을 이제 이렇게 찾아서 법을 깨달아야 된다. 아직 법을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깨닫고 나서 보면 법이란 건 따로 없어요. 법이란 건 없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법이란 건 이제 진짜 나의 본래 마음,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나라고 할 게 없고, 나의 본래 마음이라고 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세상만 있어, 세상만 앞에. 마치 텅 빈 거울이 모든 걸 비추듯이 스스로는 아무 모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깨닫고 나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소금 비싸고 쌀은 싸다. 그 왜 뭐 특별한 게 뭐 있냐. 근데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미 법의 온전한 말하자면 법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깨끗한 거울은 앞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비추고 있으니까 그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일 때는 이 거울이 아주 깨끗한 그대로가 있는 거죠. 이게 말을 하자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도를 아는 사람한테는 도가 뭡니까 물으면 도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라는 생각이 없어요, 전혀. 마음이 뭡니까? 그럼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는다고. 마음이라는 건 뭔지를 몰라.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그런 물건이 없거든, 그게.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진 물건이 없다고. 마음이란 이름 붙일 만한 물건이 따로 없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물으면 뭐 하늘은 푸르고 흰구름 흘러갑니다 하든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하든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하든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었다 보면은 그죠? 그게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듣는 사람은 이 안목이 있으면은 그걸 알아듣겠지만은 안목이 없으면은 도를 물었는데 왜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 경계를 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조의 그 뜰 앞에 잣나무도 그렇거든. 응? 어떤 스님 찾아서 도가 뭡니까? 물었을 때 조조가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다 그랬거든. 조주가 살았던 그 절이 조주도 이 아까 정주처럼 이 동네 마을 이름, 시의 이름입니다. 저 큰 도시예요. 지금도 있죠. 그 관음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그 조조가 살았던 절이 관세음보살을 이제 모신 절이라서 관음원인데
거기 살았거든, 조주가. 근데 그 관음은 뜰에는 지금도 그 척백나무가 이렇게 큰 척백나무들이 여러 그루 지금도 사진을 봤거든.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뭐 조주 그 당시 그 나무인지 뭐 죽었다가 새로 또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잣나무가 아니고 척백나무입니다. 척백나무. 지금도 가면 그 척백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관음원에. 그걸 우리가 번역하면서 잣나무라고 이제 잘못 번역을 해서 그런 거고. 우리는 뭐 워낙 잣나무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잣나무 하는 거고. 하여튼 그 뜰에 있는 척백나무다 그래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찾아온 스님이 아니 돌을 물었는데 왜 그 저 사물을 가리킵니까 하고 따졌단 말이죠. 돌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가리킵니까 하고 따지니까 조주가 내가 언제 사물을 가리켰냐? 나 사물을 안 가리켰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다시 물었죠. 그럼 도가 뭡니까? 이러니까 그 뜰 앞에 있는 척백나무다 그랬단 말이지. 이게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 이게. 돌을 딱 드러내고 있는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알지만 안목이 없으면 그건 그냥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철저해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돌을 물었는데 왜 나무를 가리키지?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게 의문이 되는 거지, 의문이. 화두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의문이 되려 화두가 되니까. 근데 신통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부처님한테, 오통선인이라고 5가지 신통을 부리는 외도 수행자가 찾아와서 석가모니한테 그렇게 묻잖아요. 저는 5가지 오신통을 부릴 줄 아는데 부처님한테는 6번째 신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선인을 불러줘. 오통선인하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통선인이 예 하고 답을 하니까 당신은 이 한 개 신통을 나한테 물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통스님 예, 이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신통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도란 말이지. 이게 도. 이게 부처님이 가진 신통이 이게 도고, 이걸 왜 신통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름을 부르고 대답을 하는 그런 분별에는 막히지 않기 때문에, 뜰 앞에 척백나무다 그러는데 척백나무라는 그 사물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통이야. 이게 전혀 그런 말이나 모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을 깨달으면 그 신통력이란 말이에요. 신통력. 어떤 모습이나 말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신통력이에요. 신통력. 아무것에도. 그러니까 그게 반신교리 얘기하면 마음에 장애될 게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신통력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바로 그 신통력인 겁니다. 이게 신통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항상 신통력이 있어요. 그러나 못 깨달은 사람은 말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눈에 보고 귀로 듣는데 걸리고 몸으로 느끼는데 걸려가지고 신통이 전혀 없어. 맨날 걸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에는 요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고 만들었을 뿐이고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상이 말했다. 여기도 다만 보잘것없는 음식, 뭐 절에 무슨 대단히 뭐 맛있고 화려한 음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다만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이 말하면 평소에 그냥 먹는 음식, 밖에 달리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똑같다. 여기서도 다만 보잘것없는 평소에 먹는 뭐 보리밥에다가 뭐 어디 간단한 반찬 뭐 그냥 평소에 늘 있는 일만 있고 또 뭐 특별한 무슨 뭐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 와서 뭐를 구하려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도에 통했으면은 굳이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여기 왔느냐 말이죠. 어디 가나 다 똑같은데
여기도 다만 보잘것없는 음식밖에 달리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뭐를 구해서 여기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말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뭘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를 하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뭘 구하려고 여기 왔는지 난 몰라. 그냥 왔어. 그냥. 구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알지 못합니다. 스님의 자비를 바랍니다. 이제 자기 안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나는 내가 뭘 구하는지 몰라. 내가 구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스님의 자비를 바란다. 스님이 뭘 저한테 베풀 게 있으면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이 말이죠. 베풀어 줄 게 없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화상이 말했다. 다행히 당신이 알지를 못하는군요. 응? 구할 게 없군요. 이 말이죠. 뭘 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구할 게 없네 당신은. 만약 당신이 뭘 구하는지를 안다면은 구할 게 있다면은 이 말입니다. 구할 게 있다면은 나는 곧 당신에게 절반의 도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도리의 절반을 이 진리의 절반을 잃었다 이 말은 반쪽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에는 분별하는 측면이 있고 분별을 벗어난 측면이 있는데 이제 한쪽을 잃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죠. 쩔름발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쪽만 알고 다른 쪽은 모르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 보통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절반은 도리를 잃었다 이 말은 이 엽법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뭘 구하는지 안다면 당신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당신이 뭘 구하는지 말해서 뭘 구하는지 안다 이 말은 구하는 게 있다면은 이 말이죠. 당신에게 구하는 게 있었다면은 그럼 당신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곧 당신에게 절반의 도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나나 당신이나 이게 이제 서로 이게 대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냥 분별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거를 당신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나는 곧 당신에게 절반을 도리를 잃었을 것이다. 이 참 표현을 묘하게 했는데 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의 절반을 잃었다 이 말은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이제 망상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통했다 이 말이겠죠. 뒤에 수자가 물었다. 이제 그 스님이 가고 나서 이제 그 몽개화상 수자가 그 대화를 들었겠죠 옆에서 물었어요. 아까 무엇 때문에 그에게 절반의 도리를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화상이 말했다. 네가 이 얘기를 꺼내서 다행이다. 나는 하마터면 잊을 뻔했구나. 이 말은 뭐냐?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몽개화상은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 말을 하면은 끝이에요. 그걸 기억을 해놓고 뭐 견해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 우리가 법을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요 순간에 하나의 방편을 쓰는 것이고 방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게 이제 세속적인 거와 다르죠. 세속적이라면은 평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하니까 그 한번 말하고 나서도 계속 그 견해를 가지고 있겠죠. 그게 세속이고 그게 이제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근데 법은 어떤 견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견해가 생길 수가 없고 그냥 법이 있는 거지. 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그 순간순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그냥 그때 뿐이지. 그러니까 손가락이 달을 가리킨다 하는 것도 그러잖아. 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손가락을 턱 가리키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바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일 뿐이라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그렇게 딱 그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손가락과 같다는 건 항상 그런 거죠. 그 순간에 물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 자체가 무슨 진리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 순간에 대응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뭐 진리는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을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슨 생각을 고정적인 어떤 견해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법을 이제 알게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하겠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지 않죠. 기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수자는 이게 아직 법을 모르니까 딱 그걸 기억을 했다가 아까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가 말을 하니까 내가 기억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너가 이야기를 꺼냈어. 다행이다. 나는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자가 말했다. 그럼 스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좀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화상이 말했다. 너는 도리어 앞을 잊어버리고 뒤를 잃어버렸는데 나는 다시 뒤를 잊어버리고 앞을 잃어버렸다. 이건 좀 말이 좀, 잊어버렸다는 것은 잊을 망자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자입니다. 이제 실이라 해서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없어진 거죠.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생각이 이제 없어진 거지. 생각이 없어진 거. 그러니까 너는 도리어 앞을 잊고 앞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뒤를 잃었다. 뒤에는 그 진실을 잃었다. 이래야 되나? 하여튼 그 표현을 그럼 묘하게 했습니다. 너는 도리어 앞은 잊어버렸고 뒤는 잃어버렸다. 그러니까는 잊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생각을 이제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자체를 놓쳤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뜻이잖아. 뜻 자체가 차이가 그런 나죠. 너는 도리어 앞은 잊어버렸고 뒤는 잃어버렸는데 나는 다시 뒤를 잊어버렸고 앞은 잃어버렸다. 뭐를 앞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뭐 어쨌든 이제 법 자체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이게 참 말 복잡하게 해가지고 우리 생각이 잘 안 돌아가. 이게 말을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너는 도리어 앞은 잊어버렸고 뒤는 잃어버렸는데 나는 뒤를 잊어버리고 앞은 잃어버렸다. 뭔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도. 근데 이제 앞이라는 것과 뒤는, 앞은 그 스님과의 그 대화고 뒤는 절반의 도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가? 하여튼 그래 놓고 뒤에 한번 말을 봅시다. 수자가 떠날 때가 돼서, 수자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화상이 뒤에서 수자를 불러서 다시 말했어요. 꼭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것 같구나.
요즘의 스님들은 단지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고만 말할 뿐 불법을 일삼지는 전혀 않는다. 연이 말한다면은 그대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쪽 앞을 잃어버리고 뭐 뒤를 잃었다 여기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꼭 이야기를 끊을 수 없는 거 이게 말로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말을 하겠다는 거죠. 꼭 이야기를 끊을 수 없는 것 같구나 이 말은 이게 말로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제 말을 해보면은 요즘 스님들은 단지 소금은 비싸고 쌀이 싸다고만 말할 뿐 불법을 일삼지는 전혀 않는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것도 볼 수가 있겠죠. 안목이 출중해가지고 불법이란 건 아예 말도 안 하고 세속법만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으로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요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 있겠죠. 불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많이 보고 들어가지고 막 흉내만 내고 있고 실제 공부는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불법을 일삼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불법을 공부를 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말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냥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 이런 식으로 흉내내는 말이나 하고 다니고 실제 공부를 제대로 하려는 뜻은 없구나.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또 실제 그런 스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제 진지하게 정말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안목이 생겨서 스스로가 이제 정말 해탈을 얻고 뭐 대자유를 얻고 이런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법을 묻고 뭐 하면서 말을만 배워가지고 아, 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익혀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아마 그런 스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대종고 같은 경우도 자기 스님이 담당 문준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그 있거든. 너는 법문도 잘하고 선문답도 잘하고 개송도 잘 짓고 못하는 게 없어. 불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한마디 물어보면 10마디 하고 그런데 딱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게 완전히 문자 공부만 머리로 하는 공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던 대회를 그 진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유명한 그 오메일리라는 말이 나와요. 네가 하고 있는 공부가 네가 깨어 있을 때는 확실한 것 같지만 네가 잠이 들어서도 확실하냐?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거기서 이제 대회가 저는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네가 공부를 다시 해라. 그 네가 하고 있는 그 공부는 문자 공부지. 그 진짜 공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가 거기서 그 문제를 이제 안고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 자기 스님 돌아갈 때 이제 너는 내 밑에서는 이제 못 기다렸으니까 어느 국권 선사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해라 하고 그래 유언하고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이나 그때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 보고 듣고 뭐 익힌 걸로 불법을 안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요즘 스님들은 단지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고만 말하. 이게 뭐 불법이 이런 거다 하고 배워서 어디 대충 눈치로 배워가지고 흉내나 내지 진짜 불법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불법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소금은 비싸고 쌀은 싸다.
이게 전혀 이게 문제가 말하자면 엉터리는 아니단 말이죠. 또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연히 연이어 말한다면 그대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게 참 말이 우연히 연이어 말한다면 그대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근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중생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다시 부처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게 긍정적인 말이고,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는 이거는 이제 또 부정적인 의미로 또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니까 망상이 떨어진다 이런 말로도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로만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면은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다, 그죠? 말만 이렇게 해가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한다면은 목숨을 잃어버린다. 계속 망상 속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스님들은 단지 소금 비싸고 쌀은 싸다고만 말할 뿐, 이건 이제 엽법한 말이긴 하지만 흉내를 내는 것만 하고 진짜로 제대로 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꾸 연이어서 말을 배워서 그래 말만 이렇게 이어 나간다면은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러면 이제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걸 이제 이런 의미를 품고서 이제 앞은 나는 뒤를 잊어버렸고 앞은 잃었다. 그러면 그런 뜻이겠네. 뒤를 잊었다는 것은 그 스님과의 대화 마지막에 나는 곧 당신에게 절반의 도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을 잊어버렸고, 그 대화는 잊어버렸고, 앞을 잃었다 이 말은 앞에 이제 그 여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여법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라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건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우리는 잘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생각은 없고, 자기가 이제 정말로 자기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서 흔들림 없는 진실을 이렇게 깨닫고 자기 삶살이가 분명하냐, 거기에 있는 거지. 이래 복잡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사실은. 선을 할 때는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 하듯이 그냥 한마디에 딱 끝을 내버려야 되지.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머리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복잡하게 하는 건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고 그냥 법이 율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마치 무슨 이 말도 피하고 저 말도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자꾸 그렇게 말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탁 말은 끊어버리고 바로 법을 탁 드러내버리면 돼. 그러면 여기서 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데 뭐라고 말로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고 또 말도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앞은 잊었고 뒤는 이렇고 주어가 먼저 목적어가 먼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너무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고 이게 좋지가 않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머리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공부에서는. 머리 잘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고, 진짜로 해탈을 얻어서 진짜로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서 생각이나 말에 이렇게 이제 막히질 않고 또 보고 듣는 것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막히질 않고 그냥 아무 일이 없이 항상 이렇게 여법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보다 더 맞는 말이냐 이런 고민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어떻게 말해야 보다 더 좋은 말이냐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세속적 고민이에요. 그런 거는 이 공부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냥 그때그때 방편을 뿌린 거고 방편이 아니고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진실이 방편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야 돼. 진실이 드러나서 이 진실이 분명해져야 되지. 방편의 말을 가지고 뭐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 말인가 또 저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런 대화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놓은 건 좋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법만 딱 드러내면 돼. 이렇게 막 복잡하게 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맨 뒤에 이제 말을 봐서는 그런 말 같네요. 흉내만 내고 진짜로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자꾸 그래 말만 흉내만 내다 보면은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어쨌든 법을 아는 입장에서는 법은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손가락을 채우거나 눈만 깜빡깜빡하거나 법상을 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것도 결국 질문에 대한 하나의 반응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법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만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물었으니까 반응은 해야 되니까 하나의 질문에 대한 반응이죠. 이거는. 이렇게 반응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게. 법이 뭡니까? 법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은 두드리는 게 그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항상 이 공부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도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생각만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 법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서 명백하게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되지 이해를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만 조심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생각에만 안 쏘고면 돼. 생각에만 안 쏘고면은 그러면 그 언젠가는 이게 왜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으니까 언젠가는 깨달아지고 언젠가는 이 살림살이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그럼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툭 하고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면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것뿐이거든. 나머지는 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이거 위에 다른 건 다 그때그때 지나가는 무상하다 그러죠. 덧없는 번개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흑엽이고 요것만이 이제 항상 변하지 않는 진실이니까 이제 이거가 있으면 되죠. 이것만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